민재 아버님,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미나의 입술이 살짝 벌어지며 나오는 작은 한숨, 주역의 손길에 몸을 맡기는 그녀의 모습, 그들은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었다. 끝사랑 연가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5시 반, 수영장 특유의 소독약 냄새가 차가운 공기와 뒤섞여 코끝을 자극했다. 주역은 민재의 작은 손을 꽉 잡고 물가로 다가가며 새로운 코치를 기다렸다. 이전 강사가 갑작스럽게 그만두면서 급하게 구한 대체 인력이었다. 솔직히 기대보다는 걱정이 앞섰다. 형광등이 수면에 반사되어 만드는 일렁이는 빛 사이로 검은 래시가드를 입은 젊은 여성이 물가에서 아이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가 고개를 돌려 인사할 때 주역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그녀의 얼굴에 머물렀다. 미나라고 자신을 소개한 그녀는 차분하면서도 따뜻한 눈빛으로 민재를 바라보았다. 민재야, 안녕. 나는 미나 선생님이야. 오늘부터 함께 수영 배워볼까?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웅크리고 앉은 그녀의 모습에서 자연스러운 친근함이 느껴졌다. 래시가드 소매가 살짝 올라가며 드러난 가는 팔목, 물가에 무릎을 꿇고 앉은 자세에서 풍기는 안정감,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를 대하는 진정성이 주역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그녀의 우아한 목선을 따라 시선이 흘러내리는 것을 깨달았다. 미나는 민재의 어깨에 손을 가볍게 올리며 수영 자세를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끝이 아이의 등을 따라 자연스럽게 움직일 때 주역은 그 섬세한 터치에서 전문가로서의 확신을 읽을 수 있었다. 동시에 그녀의 집중하는 옆모습이 묘하게 그의 시선을 붙잡았다. 살짝 벌어진 입술, 눈가에 생긴 작은 주름, 귀 뒤로 흘러내린 머리카락, 그리고 설명할 때마다 미세하게 움직이는 쇄골의 라인까지. 선생님, 물이 무서워요. 민재가 주저하며 말했다. 괜찮아. 선생님이 옆에 있으니까 천천히 해보자. 무서우면 언제든지 말해. 미나의 목소리에는 따뜻함과 단단함이 공존했다. 그 목소리가 주역의 가슴 깊은 곳을 건드렸다. 그녀가 민재의 손을 잡고 물속으로 들어갈 때 주역은 그녀의 움직임이 물과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모습에 시선을 뗄 수 없었다. 물이 그녀의 몸을 감쌀 때마다 래시가드가 몸에 밀착되어 드러나는 실루엣은 절제되면서도 관능적이었다. 물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자세, 그리고 아이를 지켜보는 세심한 눈빛에서 그는 예상치 못한 매력을 발견했다. 레슨이 진행되는 동안 주역은 벤치에 앉아 그들을 지켜보았다. 미나가 민재의 자세를 교정할 때마다 그녀의 손길이 얼마나 부드럽고 정확한지 느낄 수 있었다. 그녀의 모든 움직임에는 우아함이 있었고 아이를 격려하는 미소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주역은 그녀의 웃는 모습에서 묘한 설렘을 느꼈다. 결혼 10년 차의 그에게는 낯선 감정이었다. 아빠, 미나 선생님 너무 좋아요. 민재가 물에서 나와 흥분하며 말했다. 주역은 안도감과 동시에 알 수 없는 긴장감을 품었다. 분명 아이의 코치로서 미나를 만났을 뿐인데 그녀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확신, 움직임에서 드러나는 물과 하나가 된 자연스러움,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 전체에서 풍기는 묘한 끌림이 그를 당황스럽게 만들었다. 미나가 물에서 올라와 머리카락을 뒤로 넘기는 순간 물방울이 그녀의 목선을 따라 흘러내렸다. 그 물방울이 쇄골 사이로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며 주역의 심장 박동이 미세하게 빨라졌다. 그 찰나의 순간이 주역의 마음 어딘가에 작은 파장을 일으켰다.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혹은 의식적으로 외면하고 있던 감정의 씨앗이 조용히 싹트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한 여자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사실에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다. 1시간의 레슨이 끝난 후 미나는 샤워실에서 나와 수건으로 젖은 머리를 감싸며 주혁에게 다가왔다. 물기가 완전히 마르지 않은 머리카락에서 나는 샴푸 향이 미묘하게 그의 코끝을 스쳤다. 상담을 위해 마련된 벤치에 나란히 앉았을 때 그녀와의 거리는 팔꿈치가 스칠 듯 가까웠다. 민재는 물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서 빨리 늘 것 같아요. 미나가 말할 때마다 그녀의 입술 모양이 주혁의 시야에 들어왔다. 집중하려 애썼지만 자꾸만 그녀의 다른 부분들이 더 눈에 띄었다. 수건으로 감싼 머리 사이로 흘러내린 물방울이 목을 타고 흐르는 모습과 말할 때마다 미세하게 움직이는 목젖, 그리고 설명하면서 손짓할 때 드러나는 가는 손목의 곡선까지. 다만 호흡법을 좀 더 체계적으로 가르쳐야 할 것 같고요. 아이들은 물속에서 숨 참는 것을 어려워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자신감이 주혁을 끌어당겼다. 전문적인 조언을 하는 동안에도 그녀의 눈빛은 따뜻했고 가끔씩 미소를 지을 때면 눈가에 생기는 작은 주름이 그녀를 더욱 매력적으로 만들었다. 주혁은 자신도 모르게 그녀의 표정 변화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으려 애쓰고 있었다. 벤치에 앉은 채로 이야기하는 동안 미나가 몸을 살짝 돌려 주혁을 바라볼 때마다 그녀의 무릎이 그의 다리에 가볍게 닿았다. 그 순간적인 접촉이 주혁에게는 강렬한 자극으로 느껴졌다. 그녀가 의식하지 못한 채 하는 자연스러운 몸짓 하나하나가 주혁의 마음속에서는 점점 더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었다. 그리고 민재가 집중력이 좋은 편이라 금방 늘어날 것 같아요. 미나가 웃으며 말할 때 주혁은 그녀의 웃음소리에 마음이 흔들렸다. 맑고 경쾌한 웃음이었지만 그 안에는 묘한 여운이 있었다. 그는 오랫동안 이런 설렘을 느껴본 적이 없었다. 결혼 생활 10년 동안 일상에 매몰되어 살던 그에게 미나의 존재는 마치 잔잔한 호수에 던져진 돌멩이 같았다. 상담이 끝나고 일어날 때 미나가 수건을 정리하며 고개를 숙이는 순간 그녀의 목덜미가 드러났다. 젖은 머리카락 사이로 보이는 흰 목덜미의 곡선이 주혁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그는 그 순간 자신이 단순하게 아이의 수영 선생님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깨달았다. 그럼 다음 주에 또 뵐게요. 미나가 인사하며 돌아서는 뒷모습을 바라보며 주혁은 가슴 한켠에서 일어나는 묘한 그리움을 느꼈다.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갑자기 길게 느껴졌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다음 만남을 기대하고 있었고 그 사실이 그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일상의 피로와 권태 속에서 주혁은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묘한 설렘과 동시에 죄책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며칠이 지나고 주혁은 일찍 수영장에 도착해 미나와 단둘이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생겼다. 민재의 레슨이 시작되기 전 그들은 수영장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잔잔한 물결을 바라보고 있었다. 오전의 햇살이 물 위로 반짝이며 두 사람 사이의 공기를 따뜻하게 만들고 있었다. 미나는 평소보다 조용했다. 그녀의 옆 얼굴에는 미묘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고 주혁은 그녀가 무언가 고민에 잠겨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었다. 그녀의 가는 어깨가 작게 움직일 때마다 그는 그녀를 위로하고 싶다는 충동을 느꼈다. 사실 미나가 입을 열었다가 다시 망설였다. 그녀의 손가락이 벤치 모서리를 따라 무의식적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그 섬세한 손가락의 움직임을 보며 주혁의 마음이 더욱 조급해졌다. 사실 동생이 수술을 받아야 해서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애써 담담함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배어 있었지만 주혁은 그 안에 숨겨진 절망감을 읽을 수 있었다. 미나의 눈가에 스며든
걱정의 빛이 그녀를 더욱 연약하고 아름답게 만들었다. 그래서 여기서 일하고 밤에는 다른 곳에서 개인 레슨도 해요.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일해도 돈이 모자라네요. 26살의 어린 나이에 무거운 짐을 짊어진 그녀의 모습이 주역의 가슴을 저몄다. 그녀가 말할 때마다 목소리에 묻어나는 피로감,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려는 의지, 그리고 자신의 힘든 상황을 털어놓으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배려까지 모든 것이 주역의 마음을 흔들었다. 자신도 모르게 위로의 말을 건네려던 그였지만 미나는 이미 다음 말을 이어가고 있었다. 그녀가 고개를 들어 주역을 바라보는 순간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그 짧은 순간 동안 주역은 그녀의 눈 속에서 상처와 강인함이 공존하는 복잡한 감정을 읽었다. 괜찮아요. 힘들지만 견딜만해요. 오히려 이런 얘기에서 죄송해요. 미나가 작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지만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아픔이 주역에게는 더욱 절절하게 다가왔다. 그는 그녀의 강인함에 감동받는 동시에 그 강인함이 얼마나 많은 눈물과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인지 짐작할 수 있었다. 서로 다른 삶의 무게를 안고 있었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미묘한 공감과 긴장감이 흘렀다. 주역은 그녀를 보호하고 싶다는 원초적인 충동을 느꼈고 동시에 그런 자신의 감정이 옳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나의 연약함과 강인함이 묘하게 어우러진 모습에서 그는 더 깊은 매력을 발견했다. 미나가 다시 물을 바라보며 작게 한숨을 내쉴 때 주역은 그녀의 한숨 소리마저도 가슴 깊이 새겨두고 싶다는 충동을 느꼈다. 그녀와 함께하는 이 고요한 순간이 영원히 계속되기를 바라면서도 동시에 이런 자신의 마음이 위험하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다. 며칠 후 늦은 저녁 주역은 회사 근처에서 우연히 미나와 마주쳤다. 그녀는 다른 수영장에서의 개인 레슨을 마치고 나오는 참이었다. 피곤에 젖은 그녀의 모습이 주역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다. 어깨에 맨 스포츠백이 그녀의 가는 어깨에 무거워 보였고 평소보다 창백해 보이는 얼굴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이런 곳에서 뵙네요. 미나가 의외라는 듯 웃었지만 그 미소에도 피로가 배어 있었다. 주역은 그녀에게 저녁을 함께하자고 제안했고 미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근처의 작은 국밥집으로 향했다. 따뜻한 국밥집 안의 노란 조명 아래에서 미나의 얼굴은 평소보다 더욱 부드러워 보였다. 그녀가 뜨거운 국물을 호호 불며 마실 때 그 모습이 주역에게는 무척이나 사랑스럽게 느껴졌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국밥 사이로 바라본 그녀의 얼굴에는 낮에는 볼 수 없었던 편안함과 여린 면이 드러나고 있었다. 소주 한 병이 비워질 때까지 두 사람은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주역은 결혼 생활의 무료함과 반복되는 일상에 대해, 미나는 동생에 대한 걱정과 혼자 견뎌내야 하는 무게에 대해 털어놓았다. 술기운이 돌면서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대화는 더욱 솔직해졌다. 미나의 뺨이 술기운으로 살짝 붉어질 때 주역은 그녀가 더욱 아름답다고 느꼈다. 그녀가 술잔을 들어 올릴 때마다 드러나는 가는 팔목과 웃을 때마다 살짝살짝 보이는 앞니, 그리고 이야기할 때마다 달라지는 표정의 미묘한 변화들까지 모든 것이 주역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민재 아버님, 미나가 주역을 바라보며 말을 꺼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묘한 떨림이 있었다. 저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거 알고 있어요. 주역의 얼굴이 순간 붉어졌다. 그는 부정하려 했지만 미나의 솔직하고 직설적인 눈빛 앞에서 거짓말을 할 수 없었다. 그녀의 눈 속에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미안해요. 이런 식으로 미나 씨를 힘들게 할 생각은 없었어요. 주혁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는 자신의 감정이 들키는 것에 대한 당황스러움과 동시에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안도감을 느꼈다. 힘들지 않아요. 다만, 미나가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다. 저도 비슷한 마음이에요. 그 순간 주혁의 심장이 크게 뛰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치는 순간 그동안 조심스럽게 쌓아올린 경계가 무너지기 시작했다. 미나의 고백은 주혁이 혼자만 느끼고 있다고 생각했던 감정이 서로의 것이었음을 확인해 주었다. 국밥집을 나온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미나의 원룸으로 향했다. 좁은 방 안에서 두 사람의 거친 숨소리만이 고요함을 깨뜨렸다. 미나가 주혁을 바라보는 눈빛에는 설렘과 두려움이 동시에 담겨 있었고 그녀의 가슴이 빠르게 오르내리는 것이 보였다. 주혁 역시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뺨을 어루만지며 이 순간이 꿈은 아닌지 확인하고 싶었다. 창문 너머로 스며드는 가로등 불빛이 그들의 얼굴을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다. 미나의 입술이 살짝 벌어지며 나오는 작은 한숨, 주혁의 손길에 몸을 맡기는 그녀의 모습, 서로의 체온이 전해지며 점점 가까워지는 거리. 그들은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었다. 미나가 주혁의 셔츠 단추를 하나씩 풀어나갈 때 그녀의 손끝이 그의 가슴에 닿는 순간마다 전기 같은 전율이 흘렀다. 주혁은 그녀의 어깨를 감싸며 오랫동안 꿈꿔왔던 그녀의 온기를 느꼈다. 미나의 목덜미에서 나는 은은한 샴푸 향, 그녀의 숨결이 그의 목에 닿을 때마다 느껴지는 간지러운 느낌, 서로의 심장 박동이 가슴을 통해 전해져 오는 생생한 리듬까지 모든 감각이 살아나는 순간이었다. 그녀가 그의 이름을 속삭일 때의 떨리는 목소리, 주혁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을 때 그녀가 내뿜는 작은 신음, 서로를 향한 간절함이 몸짓으로 표현되는 매 순간들.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한 진심을 더 이상 숨기지 않기로 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서로의 사랑을 몸과 마음으로 확인했다. 달빛이 창문을 통해 스며들어 그들의 얽힌 몸을 은은하게 비추는 가운데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감정이 마침내 해방되는 순간이었다. 새벽이 다가올 때까지 그들은 서로의 온기 속에서 완전한 하나가 되었다. 일주일 후 미나는 동생의 수술을 위해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그녀가 떠나는 날 아침 주혁은 수영장에서 그녀와 마지막 인사를 나누었다. 미나의 눈에는 아쉬움과 동시에 결연함이 담겨 있었고 주혁은 그녀를 붙잡고 싶은 마음을 간신히 억눌렀다. 잘 지내세요. 짧은 작별 인사였지만 그 말 속에는 서로에 대한 깊은 애정과 이해가 담겨 있었다. 미나가 돌아서서 걸어가는 뒷모습을 바라보며 주혁은 가슴 한켠이 텅 비는 것을 느꼈다. 혼자 남겨진 수영장에서 주혁은 물속으로 들어갔다. 차가운 물이 그의 몸을 감쌀 때 현실이 다시 그를 붙잡았다. 물속에서 들려오는 자신의 심장 박동은 규칙적이면서도 무거웠다. 그 박동 소리는 절제와 책임을 상기시켰고 그가 돌아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일깨워 주었다. 규칙적인 호흡법을 다시 익히며 주혁은 자신이 놓쳐버린 것들을 생각했다. 가정과 아이 그리고 일상의 소중함을. 미나와의 짧은 만남은 그에게 잠깐의 설렘과 열정을 안겨주었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었다. 수영장 물속에서 그는 자신의 본래 자리를 되찾아가고 있었다. 며칠 후 민재와 함께 같은 레인에서 수영하는 시간이 왔다. 아이의 작은 손이 물을 가르며 나아가는 모습을 보며 주혁은 깨달았다. 뜨거운 사랑이 아닌 차분한 책임, 순간의 충동이 아닌
지속 가능한 의무가 진정한 길이라는 것을. 아이의 맑은 웃음소리가 수영장에 울려 퍼질 때 그는 자신이 지켜야 할 것들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꼈다. 새로운 코치가 오기 전까지 주혁은 직접 민재의 수영을 도왔다. 아이에게 호흡법을 가르치며 그는 자신도 새로운 호흡법을 익히고 있었다. 물 위에 떠오를 때의 첫 번째 숨, 그 숨에는 미나에 대한 그리움이 섞여 있었지만 점차 그 그리움마저도 일상의 일부가 되어갔다. 미나의 빈자리에서 일어나는 작은 파장들, 그리고 그녀와 나누었던 대화의 여운까지, 이 모든 것들을 이제는 일상의 일부로 받아들이며 주혁은 새로운 삶의 리듬을 찾아갔다. 물은 여전히 차갑고 투명했다. 그 속에서 주혁은 천천히 균형을 되찾고 있었다. 미나와의 사랑은 그의 삶에 짧지만 강렬한 파문을 일으켰고, 이제 그 파문이 잔잔해지면서 그는 다시 자신의 궤도로 돌아가고 있었다. 사랑의 기억을 가슴에 간직한 채 그는 현실이라는 물길에서 새로운 헤엄을 시작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